안녕하십니까. 착한 집 짓기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 집을 짓기 전에 알고 있으면 좋은 이야기 두 번째 설계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번 시간에 간단한 사전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집을 짓는 과정 중 제일 중요하다는 설계를 잘 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료 설계와 고가의 설계가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계 준비입니다.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고민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을 왜 지으려고 하는지, 어떤 집을 짓고 싶은지 등에 대해 앞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설계를 할 때 많은 도움을 줍니다. 간단하게 설계를 위해 미리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만한 리스트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집을 지을 것인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예산에 맞춰 집 짓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만약 예산이 1억 이하라면 20평 이하의 실리형 소형주택을 생각해 볼 수 있고, 1억 초반이라면 20평 초반의 소형주택, 1억 중반을 상회한다면 20평 후반 또는 30평 초반의 단독주택을 구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회의를 사전에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명이 거주할 것인지, 그리고 각자 필요한 부분이나 원하는 부분은 없는지,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한 분이 계셔서 배려를 해야 하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없는지 등을 늘 가족들과 수시로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체크하시고 리스트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대화 속에서 방의 개수와 욕실의 개수, 그리고 필요한 공간들에 대한 구상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추후 이런 부분들은 설계 컨셉을 잡는데 여러모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구의 사이즈 체크입니다. 설계를 할 때 혹시 쓰던 가구 중에 가지고 갈 가구가 있거나 새로 들이려는 가구가 있다면 미리 사이즈를 적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설계 때 반영을 하여 보다 맞춤형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간혹 이런 부분들을 관가하여 가구가 돌출되거나 애매하게 벽이 남아 아쉬움을 삼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싱크대 계획도 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일반 싱크를 예상하고 집을 지었다가 마음이 바뀌어 아일랜드 형식의 싱크로 계획을 틀어버리면 설계 때 계획했던 공간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공간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설계를 하실 때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정도만 잘 정리하셔도 어느 정도 성공적인 설계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 설계업체의 유형입니다. 설계는 집의 근간이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집의 시작은 설계이고, 시공 또한 설계 도면을 보고 그대로 짓기 때문에 모든 신경을 설계에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설계를 잘 하려면 설계 업체들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조금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설계에도 무료 설계가 있고 중급 설계가 있고
고급 설계가 있습니다. 일단 이미지로 각 설계가 어떻게 다른지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료 설계입니다. 두 번째, 중급 설계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급 설계입니다. 어떻게 이미지를 보시고 차이를 조금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포지션에 계신 분들 모두 건축주님께 좋은 집을 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시지만 경험의 차이, 그리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에서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포지션이 나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례로 각 포지션에 계신 분들의 차이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시공하기 전 현장을 보면 생각의 범위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험이 적은 설계사 분들은 땅을 보면 먼저 성토나 절토를 해서 레벨을 맞추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을 생각하지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일단 주변 환경과 땅의 모양을 보고 이 땅의 형태를 살려서 집을 짓는 게 나은지 아니면 성토와 절토를 하여 땅의 레벨을 맞추고 짓는 게 나은지, 그리고 집의 형태가 주변 환경과 어떻게 하면 이질감 없이 어우러질 수 있는지 등을 살피면서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액의 설계사 분들은 외관 디자인과 그에 어울리는 실내 디자인까지 함께 제안하여 전체적인 어울림과 통일성을 가진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작업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설계도 능력의 차이, 그리고 서비스의 차이, 그에 따른 비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나에게 필요한 포지션의 설계사를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쁜 설계를 조금 저렴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각 시공사의 시공 사례 중 나의 컨셉에 부합하는 예쁜 집이 있다면 그 설계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각 업체에서 실용성을 높인 기획 모델을 개발하는데 그 모델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설계사를 찾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건축주님들께서 인터넷으로 업체를 찾으실 텐데 이런 사실은 누구나 알기에 모든 업체들이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잘 관리할 것이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관리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당장의 일을 쳐내기도 빠듯한 인원으로 운영되기에 홈페이지를 관리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일단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깔끔하게 잘 운영하는 업체를 우선순위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잘 운영한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고 본인의 작품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을 만큼 자신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잘 운영한다고 무조건 좋은 곳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건축이라는 것이 워낙 선택지가 많고 그 중에 옥석을 고르는 것이 너무 어렵다 보니 최대한
좋은 업체일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계속 찾아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 설계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건축주님들을 만나면서 귀에 딱지가 않게 들은 이야기가 설계할 때는 몰랐는데 집을 짓고 나니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집을 짓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정작 중요한 설계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완공을 하고도 찐한 아쉬움을 삼키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정말 준비를 잘 하셔서 설계에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시공사 이야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 분량이 너무 많아져 시공사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풀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